되게 근데 평화로워 보이시는데요? 저는 안 한 거 치고 청소도 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앉아요. 근데 안 한 거 치고는 그러지 말고 제발 좀 해요. 되게 편안하게 잘 앉으시는데요? 응? 골반 이쪽이 오른쪽 골반이 되게 아파요. 아마 자세를 또 다리 꼬고 한동안 안 하다가 앉고 일어났더니 또 자세가 또 틀어졌나 봐요. 요즘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밀병 나서 그러다 보니 자꾸 어지러워서 앉아있으니까 자꾸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혼자 결정하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결과부전에서 뭐 배가 미식거리거나 어지러우면 멈추거든요. 그럼 안 돼요. 해결이 안 나요. 앉아가지고 그게 풀릴 때까지 앉아야 돼요. 왜냐면 서양 그 의학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증세는 호전되는데 아주 뿌리까지 다 못 뽑고 나중에 또 앉으면 또 그래요. 거의 백발백중. 평상시는 안 그런데 앉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어지럽고 그래서 또 갔다가 아니 얘기를 해드려요. 그냥 뭐 분위기가 내가 얘기해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할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아니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싶으면 좀 말 안 한다고? 왜냐면 느낌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명상만 하면은 원래는 문제가 생기면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고 맹랑하게 무조건 이게 아니라 경험을 해봐가지고 있는 경험을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간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흔한 문제인데 더 안타까운 게 한국 분들은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앉아서 미식거리면 그냥 안 해요. 미국 애들은 보통 물어봐요.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미식거리는데 이거 계속 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물론 미국 애들도 하란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본인들이 끝에는. 근데 그런 문제 얘기해봤어요, 쌤한테?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앉았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계속 게을러서 그래요. 근데 보통 이게 본능적으로 앉아서 불편하면 피하고 멈추고 안 하고 싶어지고 그게 당연히 그러거든요, 다들. 그리고 앉아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근데 지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치면 더 오래 앉아라 해요. 근데 뭐 개인 인생이. 근데 그래서 출가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출가하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앉을 때 앉아야 되고 뭐 일할 때 일해야 돼. 그래서 하는데 사실 제과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전 말 안 해요, 그냥. 왜냐면 그거를 본인들 결정이고 본인들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막 주장해서 앉으셔야지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냥 그거는 서로 좋지 않아요. 근데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스님이 불편하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명상반 되게 오랫동안 하고 출가하고 절에 있으면 스님으로 있으면서 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막 뭐 반야신경에 뭐라죠? 무수상행식이라나? 수상식. 갑자기 문득 그거를 보고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재밌냐면 예를 들어서 명상반을 하면은 다리 아픈 건 이제 유치원 수준이고 더 중요한 문제들은 뭐 가족하고 부닥치거나 뭐 맨날 싸움이 있다든가 마음이 괴로운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처음에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질문을 하려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뭐 이래서 이렇다. 근데 계속 그 똑같은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절에 오래 있던 사람, 뭐 다른 스님 다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갖고. 근데 누구나 다 보이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 계속 쫓아와가지고 물어봐. 뭐 남편이 막 남편 불평을 해.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관찰해보고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사실 남편이 뭐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 좀 남편은 엄마랑 가만히 있고 남편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이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한테 본인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뭐 남편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걱정이 되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본인 잘못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배 아픈 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났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스님이 나한테 기분 안 좋은 게 저번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뭐라든가 그만큼 되게 재밌어요. 명상만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 보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그런 거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반복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먼저 도와달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절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그 말을 듣고 따라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보통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스님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저히 이거는 이 불평을 내가 20번을 들었는데 더 이상 못 듣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난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불평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라고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네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100% 현안 선생님 성격이 안 좋다. 현안 선생님이 피곤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이러면서 예, 그러면은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의 허물을 보는 순간 그 사람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엄청 와닿네.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수행이더라고. 그러니까 앉는 거는 이제 그냥 입문. 근데 진짜 게임은 그래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있잖아요. 뭐 그렇게 출간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그동안 했던 명상반은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를 엄청 많이 발전을 시켜줬고 학생이 아니지만 이게 도량이 있으면서 대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 많이 저를 발전시키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위대한 스승이 왜 필요하냐고 느끼냐면 보통 세속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본인들이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각각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잖아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절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냥 본인 생각에 판단을 해요. 현안 스님은 마스터랑 오래 알고 지냈고 미국에서 출가를 했고 뭐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절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마스터는 당연히 현안 스님 대견하게 생각할 거고 그러므로 현안 스님 편 들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그게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 못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별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오래 있었다고, 내가 더 절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전혀 내 편을 들지 않아요, 저희 스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제가자가 와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뭐 번뇌를 올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되게 피곤해. 뭘 질문을 해서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라고 만약에 내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탓을 하고 뭐 영화 스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영화 스님이 뭐 아끼는 제자니까 저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자기들만의 다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기 잣대로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그랬죠.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자기만의 버전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주로 대따를 해요. 예, 엄청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영화쌤이 제 편에 들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막 뭐 화도 났다가 우울했다가 내 정당화하는 생각도 했다가 근데 결국에는 너무 괴롭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 그냥 안 하게 됐어요. 많이. 지랄 발광해도 안 통하니까. 너무 무서운 곳이지 않아요? 결국에 항복했어요. 그냥 그냥 모르겠다. 뭐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는 돼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괴로운 거랑 몸이 괴로운 게 완전히 분리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예불도 하고 밥도 챙기고 제가 공양주가 없으니까 여기는 스님들이 그래 스님 몇 명 있고 막 오래된 절이니까 신도들도 오래 알고 지내니까 와서 해주는데 보라서는 그러지 않고 제가 거의 다 하거든요. 밥도 해야 돼. 명상방 일주일에 3개 연책을 써야 돼. 재정관리도 뭐 되게 많아요. 뭐 업무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가 네? 밤 10시에 갑자기 쑥 나타나갖고 하는데 여기는 법당 있고 처도 따로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 법당 이쪽 내 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피곤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좀 편하게 좀 입고 나도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옷을 다 갖추고 입고 나와야 돼요. 방에서 혹시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어떤 제가자는 나타나는데 뭐 그냥 스스로의 문제인데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도심이니까 뭐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든가 뭐 예를 조울증 약을 복용한다든가 딱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막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엄청 겁나게 많아요. 우리 절에는 그냥 기본이 다 여기는 엄청 스님 여기는 진짜 신도들도 그러진 않잖아. 근데 분당은 장난 아니에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막 피곤하고 옷 같이 입고 나와가지고 물 먹는 것도 지금 피곤한데 딱 나왔는데 엄청 불편한 사람이 스님 이거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엄청 불안한 에너지를 갖고 스님 아니면은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10시쯤 이제 좀 이제 밀린 일을 하자 컴퓨터를 딱 꺼내갖고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쓱 들어 밤 9시쯤 쓱 들어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삼배를 막 하고 나와갖고 은근슬쩍 저기 앉아. 그럼 잠깐 얘가 잠깐 약간 압력이 느껴져요. 내가 차를 들여야 되는 걸까? 밤 9시. 근데 그러니까 약간 스님 차 한잔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뭔가 바라는 듯한 에너지를 막 풍기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또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되게 그게 그런 게 아닌 게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는 이제 스님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뭔가 이러면 안 되나? 항상 이렇게 말이 정확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요? 그럼 볼일 보고 가세요. 그럼 방으로 쓱 들어가. 예를 들어 내가 아니면은 뭐 할 얘기 있는데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저기 약속을 미리 자꾸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면은 나중에 또 소문이 나요. 뭐 현안 스님은 젊은 애들만 편애한다. 별을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뭐 나한테 뭐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동조를 해. 그럼 막 산더미처럼 소문이 불어나요. 하여튼 되게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화나면 안 돼요. 종지가 있기 때문에 화나면은 또 들여다봐야 되고 도리가 봐야 되고 되게 힘든 생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이 얘기의 요체는 뭐냐면은 근데 나도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엄청 갑자기 화가 나는 날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앉아갖고
왜 화가 났지? 그럼 막 찾아요, 이유를. 머릿속에서. 그걸 옛날에는 몰랐는데 욱 화만 났는데 이제 많이 명상을 하니까 화나는 과정을 좀 더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근데 막 이제 화가 나면은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막 찾아요. 그 순간에는 뭐 왜 그랬지? 왜 나한테 불만 있나? 뭐 막 머릿속에서 엄청 찾아요. 이유를 왜 화가 났는지. 근데 보통 사람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밖에 몰라요. 근데 막 명상하라고 계속 들여다보니까 어, 출가하고 나니까 저는 성과를 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은사 스님이 뭐 저 사람 편을 더 든다든가 내 편을 더 든다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낼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밥 나와, 집 나와, 어? 아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당장 뭐 매출을 올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 화낼 이유가 없는데 뭐, 뭐 단순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화난 거 하나 예를 들면 근데 밥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소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다 나와서 먹으라 이렇게 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현공 스님하고 나하고 살고 제가장 한 명 오기도 하고 뭐 아래층에 손님 스님도 한 명 와 계시는데 밥을 이제 준비할 때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야. 몇 인분을 해야 되지? 왜냐면 1번 제가장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올 거예요 하고 안 물어봐요. 왜냐면 그러면 부담을 주니까. 2번 손님 스님이 나가면서 통보를 안 해. 어? 그리고 갑자기 밥 먹기 10분 전에 저 그럼 올라갈게요 이런 문자가 온다든가 하여튼 그러면 이 사람도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리고 현공 스님은 후딱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먹는다고 밥 먹기 일부 직전에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밥을 준비하면서 내가 1인분을 준비해야 되나? 4인분 준비해야 되나? 모르잖아요. 그럼 막 또 막 고민을 하다가 혼자 부엌에서 그러면 일단 어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일단 오늘 먹어서 남기면 풀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생각을 또 해봐. 현공스님은 기름진 거 안 좋으니까 혹시 먹을지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막 되게 뭔가 이제 압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 생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하고 있는데 현공스님이 지나가다가 그러다 이제 뭐 2명이 안 오긴 했어. 그래서 2명 먹는데 이미 나는 잘라놨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아. 근데 형들이 지나가다가 둘이 먹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차서 들어가면 좀 빵에 빠지는 거야. 야 네가 해먹어 막 이런 마음속에서 이제 네가 살림 해봤냐?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 약간 주부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갖고 아 이게 진짜 한공스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아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근데도 이제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를 어쩔 때는 계속 그러다 딱 앉아서 야 근데 네가 아까 그 얘기했을 때 나 되게 기분 나빴다. 이제 화는 안 내고 근데 약간 이게 너무 여러 번,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실체가 없다는 걸 너무 아니까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마음에 화가 나면은 내가 또 왜 화가 나지? 막 그게 관이라는 거거든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면은 내가 그 화가 왜 났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이라는 거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나 너 때문에 화났어. 너 그러지 마. 이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관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야 너 아까 그렇게 했는데 화가 나더라 까지만 하고 그냥 그것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네가 너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다든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왜 화가 났지? 1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경향이 자기 정당화를 해요. 그래, 야, 장 보고 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고, 내가 여기 식모도 아니고, 매일 밥하는 것도 피곤한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쪽으로 보통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뭐, 야, 아침에, 손님하고 제가 올지도 몰라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자기한테 유리한적으로 자동으로 생겨. 왜냐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습관이 있는데, 근데 이제 관이라는 거는 그거 딱 올라올 때 그런 생각 올라올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화가 났구나. 이거 아니야. 진짜 화난 건 왜 화가 났지? 계속 계속 돌이켜 보는 거예요. 계속 이유를 찾을 때까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리고 나 옆에 앉았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 막 화가 나더라. 그랬더니 어, 어저께 왔던 애가 좀 영적으로 센 것 같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겠군. 근데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대상이 옆에 있으면 재수없어서 걸린 거죠. 옆에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어떤 뭐 우울한 생각이라든가 화가 났을 때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더 재밌는 거는 걔랑 그렇게 이제 걔가 여러분 그러던데 하는데 같이 막 웃고 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뭐 결과부절 한다든가 갑자기 또 말짝 뭐 감정까지 없어져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기억도 안 나고 화가 어딨냐는 듯이 그냥 싹 사라져요. 그냥 어느 순간. 근데 그건 참는 거는 아니죠. 응? 참는 게 아니죠. 엄청 참는 거죠. 참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참으면 병이 되지만 수행을 가르쳐 드리는 건 참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안 앉으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참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 이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참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참으니까 막 이렇게 몸에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래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원한 게. 근데 말을 하면 시원한데 그 사람은 희생자예요. 그 사람은 희생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명상을 안 하고 뭐 영상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참아서 화병이 나서 뭐 암으로 죽었다 뭐 이러면 문제겠지만 우리가 명상을 가르쳐 주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괴로움을 덜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 따라와서 진전을 하면은 진짜 큰 목적은 참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참는 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풀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내가 풀었을 때 이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든가 부담을 준다면은 심각하게 매일 수행하는 거를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내 짐을 던져서 네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남편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도 걔한테 너 왜 그런 말 했어? 그럼 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또 가서 번뇌로울 거 아니에요. 가끔 상대방이 저한테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 자식이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엄마는 듣고 싶은 얘기를 결정을 해놓고 질문을 한대요. 이거 제가 그걸 벗고, 놀랐거든요. 벗고 얘기해. 안 그러니까 들려. 얘기를 할 때 어. 제가 듣고 싶은 거를 결정을 벌써 마음으로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다 정답은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원하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고 막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집요하게 설득하죠.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인데. 몰랐는데 결정이 정해진 거 아니냐고 엄마가 묻는 거에는 정해진 게 아니냐고. 고집이 엄청 세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몰랐는데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 생각하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선을 가르쳐 주는 거는 내가 더 강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너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싫어. 이제 그거는 세속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명상해서 다른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 번 더 참고 걔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게끔 놔둘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걔도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겠어요. 그리고 힘을 만들어주는 거는 그럴 때 내가 결정을 했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나는 A라는 걸 하고 싶어. 근데 자식이 B를 원해. 근데 난 정말 A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힘으로 열심히 수련하면은 양보하는 거예요. B 해주는 거예요, 그냥. 큰일 생길 것 같지만 사실 뭐 세계상 살면서 그렇게 아주 뭐 예를 들어 자식이 뭐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근데 그 아주 이 사람한테 스스로 해대는 일 아주 아니면은 보통은 다 내 번뇌 때문에 강요하고 화내고 하는 거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건 있잖아요. 밥 사건, 점심 사건. 형광 스님한테 야, 너 안 도와줄 건데 막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덕이 없는 거예요. 걔는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걔가 만약에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많이 차려서 그냥 농담을 할 수도 있고, 걔도 아니면 무슨 걔만의 번뇌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걔 소화 안 되는데 차려놓으면은 어거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걔가 뭐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른 거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나는 그냥 힘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은 힘으로써 그냥 내가 위에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덕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나를 단속하고 그냥 할 수 있게 놔버려두면 그게 덕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어느 날에는 뭐 실패도 있고 어느 날에는 성공도 하지만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근데 많이 앉잖아요. 그런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딱 어떤 결정을 해놓고 막 그거를 못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걸 허용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부드럽게. 좀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앉아야 돼 일단.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 배 아픈 거는 아니, 약을 먹어서 그래요.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를 결과부자를 하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통 다. 예전에 저희 은사 선생님 제자 중에 암 수술하고 약을 오래 먹은 분이 있는데 결과부자 많이 하고 단식 갈 때 엄청 막 토하고 저 여태까지 단식 9일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9일도 실패했어요. 6일 했는데 막 초록색 물 나오고 엄청 심하게 막 반응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막 그 독이 나오느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관절 약을 먹으니까 제가 위가 원래 안 좋으니까 위에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미스거리고 이러는 현상이 계속 있어서 한동안 또 잦아들고 있었거든요. 그 미스거림이. 그랬는데 결과부자하고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결과부자로 더 올라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때까지 좀 고생을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니까 이게 한 2, 3주 전부터는 안 되니까 자꾸 어지러워 좀 하면서 넘어질 것 같아요. 더 많이 앉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근데 그거를 딱 넘어가면 엄청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월 2일 날 홍국사에 영화스님 오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어떨까요? 못 가요. 아 그래요? 왜? 아,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10월 1일하고 3일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새벽같이는 안 돼요? 시간에 새벽처럼 오면 안 돼요? 일찍? 약속을 따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엄청 유익할 거거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랑 은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랑 좀 달라요. 그 앞으로 계속 수행해서 더 좋아지시려면은 한번 만나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가능하면 시간에 따로 약속을 하면 되니까. 저녁 늦게 해도 돼요. 저희 쌤 막 밤 10시에도 상담해요. 하여튼 관절약 먹고 하시면은 계속 막 미식미식해서 그게 장애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면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극복하기 힘들면. 근데 관절약을 안 먹고 결과부자로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영화 선생님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약을 계속 먹으면서 결과부자하면 계속 미식미식 할 것 같긴 해요. 아, 글쎄 약 끊었어요. 약 끊고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위쪽 약을 먹고 있어요. 위를 일단은 다시 회복을 시켜야. 결과부자를 엄청 많이 앉으면 위가 엄청 좋아지는데요? 그전까지 약 먹기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약이 의사 선생님도 한의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평상시하고 다른 얘기를 하라고. 이게 뼈에 있는 독을 빼는 약이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간 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일 아니면 3일이라도. 2일에도 아침에 비워놨거든요. 시간 만나게 해드리려고 사람들. 좀 어떻게 노력을 해봅시다. 안 되면 저녁이라도.
알았죠? 네. 그 저기 홍법사에서 할 때 오실 수 있어요? 네. 할 땐 꼭 오세요. 와서 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일요일이죠. 네. 그날이 일요일일걸요? 하여튼 그러니까 스케줄에 보면은 오전에 기초 명상반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영화 스님 법문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오전에는 영화 스님을 상담시키려고 제가 시간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매일 앉아요. 좀 아깝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 잘 되는데 안 앉으면 아깝죠.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지는데 빨리 잘해요. 언제 떠올지 몰라. 저도 지금 급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선풍기로 바람 하시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오늘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그냥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열심히 하셔야 돼. 아까워 안 하면. 네. 매일매일. 날씨가 너무 덥죠. 이럴 때일수록 놀러 가더라도 결과보자 30분 1시간씩 꼭 앉으시고. 알았죠? 이렇게 혼자 여기 경주까지 와갖고 3명 학생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나 불쌍해서 좀 나 같으면 해주겠다. 매일매일. 저 혼자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매일매일 꼭 합시다 좀. 너 불쌍하지 않아요? 네? 이러다가 저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까지 안 하면 저 어떡해요. 열심히 합시다. 하여튼. 교수님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매일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직장 때문에 늦게 끝나서 못 와요. 근데 그 도반 스님 저는 안 그래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다른 세계를 봤대요. 불법을 하는 도중에. 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신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던데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스님? 많아요. 그래요? 네. 그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영이 맑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별로 안 중요하고 원래 신통력 중에 뭐 5가지인가 6가지 신통력이 있는데 그냥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천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영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열리면은 뭐 살짝 다른 세상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너무 거기다가 이게 왜 보이냐, 뭐 영이 맑은 거냐,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생각을 붙이면은 그거는 잘 안 돼요. 그냥 영화를 재밌게 봤구나 이러고 그냥 뭐 다음에 오면 또 보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 돼요. 뭐 많아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재밌겠다. 뭐 재밌는 거 봤대요? 아니요, 무서웠대요. 귀신 나왔대요? 그럼 재밌겠다. 귀곡산장처럼. 계속 아니요 그때 근데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현상이 신기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신기 없는 사람도 아주 수행이 많이 됐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수행 많이 안 된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막 수행 뭐 어떤 스님이 뭐 과거를 본다 귀신을 본다 그러면 막 수행이 됐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삼선부터 많아요 그런 사람. 전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열리고 어떤 사람은 근데 뭐 아무래도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열린대요. 네? 근데 뭐 많이 안 된 사람도 많이 보여요. 근데 물론 그 똑같은 동일 인물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보이죠. 근데 보이든 안 보이든 진전할 수 있고 보이는 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거는 선생님이 잘 조정해 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너무 분석하려고 할 필요 없다. 재밌겠다. 나도 보고 싶다. 난 아무것도 안 보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뭐 수행하다가 한번 꿈을 꿨는데 되게 무서운 꿈을 꿨거든요. 막 이렇게 검은 막 귀신들이 이제 귀신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호텔에 갔는데 문 밖에 쫓아왔는데 이걸 열면 난 죽는 거예요. 그 꿈 설정상. 근데 막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서 뭐 검은 애들이. 근데 갑자기 순간
밖이 안 보이는데도 스승님이 오셔서 이제 안전하구나 이러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우리 스님이 되게 불량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 다리 꼬고 약간 이런데 이렇게 팔 얹고 되게 미국 사람 이렇게 불량한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스님을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래서 막 쫓아갔어. 근데 그 되게 시꺼먼 존재들이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 스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꼭대기층에 있는 어떤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스님이 데리고 나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탈출시켜줘야 이게 아니라 그냥 스님 그 존재가 거기 있는데 그 검은 존재들이 막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빨리 쫓아가야겠다 이래서 막 그래갖고 탈출한 그 꿈을 꿨어요 한번. 그랬더니 영화 스님한테 그 얘기 했더니 영화 스님이 야 너는 다른 제자들은 내가 우아하게 결과부자고 꿈에 나타나는데 왜 네 꿈에는 자세도 불량하냐 막 장난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수행하면은 앉아서 기분 좋을 것 같고 뭐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큰 발전은 없고 보통 진짜 큰 변화가 생기려면은요 수행을 해서 이건 사실이에요. 큰 변화가 생기려면 엄청나게 많은 장애가 생겨요. 왠지 알아요? 아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세세생생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빚진 채권자들이 우리 인과가 많잖아요. 업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 좋은 사바세계에서 조금이라도 탈출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와요. 그리고 괴롭혀요. 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지는 걸.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장애를 주는데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저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와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계속 생겨요. 왜냐면 그거는 확실히 끝까지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업보가 엄청 많고 두 번째 부처님 그 이야기 보면은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을 증득하거나 수다원을 증득했지만 왜 그 이름 뭐지? 앙골리말라 알아요? 앙골리말라도 손가락 왜 죽은 사람 100개인가 모아가지고 이따가 부처님 만나서 만난 자리에 수다원 되고 그 부처님 도량가서 아라한 된 사람 있거든요. 제자들 가까운 제자 중에 앙골리말라라고 나중에 인터넷 찾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뉘우치고 부처님한테 너무 감사해갖고 증득을 한 다음에 절을 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자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걸식하러만 나가면 막 때렸대요. 막 엄청 사악한 사람이라면서 이미 그런 사람 아닌데 이미 변했는데도. 근데 부처님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업보를 갚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우리는 뭐 교훈이야 좋은 교훈이야 아니라 진짜 그런 데 지침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인욕 바라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수행해서 좋아지려면 엄청 많이 방해하고 장애를 주거든요. 계속 그런 장애를 타파하고 극복하고 나가면서 변하면은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더 센 장애가 와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초심자예요. 사실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영업상 안 좋은 것 같아. 에? 뭐라고요? 도고마선 도가 높을수록 이제 마가 통하다. 그거 봐. 이거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영업상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안 좋은 게 많이 일이 생겨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야 돼. 뭐라고요? 도고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하다고.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하여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열심히 할수록 엄청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소승은 저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스님 생활을 2, 30년 한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지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내 학생들을 뭐라 하냐면, 소승에서는 고행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맞춰서 한다. 근데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선지식이 없는 도량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안전해요. 천천히 가요. 부드럽게. 너무 빨리 변하면은 더 세게 오거든요. 장애가. 그들이 더 세게 공격하고 장애도 더 세게 오고 막 갑자기 막 속이 미식미식하거나 막 집에서 못 가게 한다든가 되게 뭐가 되게 많은 일이 생기는데 갈비뼈가 막 나간다든가 모르겠어. 그것도 그건지 하여튼 일이 생기는데 근데 선지식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보호를 해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계속 그만두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빡시게 이렇게 결과부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소승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여튼 그런 테크닉한 거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 얘기하면 이거 영업 기밀이니까. 그래서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천천히 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소승에서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사실인가 어떻게. 하여튼 그런 거 같고 결과보자 열심히 하셔도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허리가 확실히 지난주부터요. 제가 허리랑 얘랑 같이 아프니까 두 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허리가 안 아파요. 좀 뚫렸나 보다. 얘만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근데 화요일마다 오긴 와요? 15분이라도 집에서 꼭 하셔야 돼요. 시작을. 집에서 좀 열심히 해보세요. 하여튼 3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20명 중에서. 그리고 여기가 보라선언보단 나 25명 중에 1명 남았어. 다 사라지고. 보은사만 조금 이제 안정화돼. 25명 중에 1명 남았지. 우리 3명 남았지. 그러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 근데 보덕선언하고 보은사는 좀 많이 계속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느는데, 근데 그게 꼭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다른 도량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다 터놓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앉았을 때 너무 아파가 언니가 끝나고 오늘 또 더 심해지 못 잤다 걱정됐다만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학생들이 나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할 때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무서운데 현아 선생님이 아니야 괜찮아 해서 어떻게 말려가지고 앉았어. 근데 딱 풀었는데 너무 감쪽같이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속으로 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집에 갔는데 그래 다음에 안 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사람들이 이거 하면 위험하다 막 인터넷에 그런 거 믿지 마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능현스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소한 거라도 사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보호하니까. 능현스님 책임이니까 오케이? 갑자기 되게 확 스님이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 명상만을 하면서. 아니 뭐랄까 일단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 알려주고 아닌 것도 묻고 또 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떠한 것도 이런 것도 물어도 되나 그런 거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물어보러 가면 사는 거니까 뭐든지 물어. 저도 물어봐요. 우리 은사 스님한테. 뭐 옆에 다른 스님들한테. 하여튼 여러분 몇 명 남지 않은 생존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10월 1일 날은 아마 오후에 홍법사에 도착할 거고 점심 먹고 갈 거니까 그래도 뭐 일은 저녁엔 있을 거고 2일 날 하루 종일 10월 1일 날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안 되는 사람은 미리 약속 조정을 해갖고 10월 1일 날 오시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오전은 비워놨어요. 영화진 스케줄을. 덕순사 열심히 정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정해놓으시고 10월 3일은 저희가 아침 일찍 출발할 거라 아마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저희가 송강사로 여행을 가니까. 알겠죠? 혹시 송강사에 놀러 오고 싶은 사람 1박 2일로 저한테 신청하세요. 가고 싶다. 저는 엄청 가고 싶대요. 송강사 되게 산 맑고 물 너무 맑고. 좋더라고 진짜로. 예전에 맞아. 몰랐던. 예. 아침 예불도 끝내주고. 근데 농담 아니고 찍으신 거 아니시죠? 송강사 예불 그날 찍은 거 아니시죠? 응? 그날 찍은 그날 보내준 게 우리 뒷머리 나온 거 보내준 우리 스님 뒤통수. 맞으셔요? 옆모습 나온 스님이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님 아니신 것 같던데. 아니 우리 맞아요. 우리 맞아. 근데 맞아요? 아니 이제 농담 아니고 혹시 개인적으로 10월 3일 날 송강사 오고 싶은 사람 얘기해요. 왜냐면 저희 때문에 거기 송강사 템플스테이 전체를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그럼 단체방에 3일에 가서 4일에 오는 거예요? 네네네 3일 날 그러니까 교통은 다 따로 가는데 3일 날 가가지고 점심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아침 예불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점심 먹고 다 이제 따로따로 갈 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나면 다 또 결과없이 하겠죠. 근데 막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스님이 나와서 같이 뭐 결과보자 뭐 그런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는 하여튼 뭐 왔다 갔다 밥도 같이 먹고 재밌고 송강사니까 좋잖아요.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면은 이제 피곤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의미가 큰 게 은사 스님 모시고 그렇게 한국 전통 사찰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거 의미가 있잖아요. 옛날에 좀 규모가 작을 때 처음 한국 왔을 때는 모시고 대형사에서도 하룻밤 자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끼리 식구처럼 막 같이 딸기도 막 씻어서 방에서 같이 먹고 막 되게 막 한국 딸기 맛있다 막 이러면서 같이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막 너무 대중이 많은 거예요. 막 지금 송강사 가는 사람 40명이에요, 40명. 그래서 송강사 템플스테이 과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전화요. 근데 프로그램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거 없는데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뭐 송강사에 그런 거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거기 담당 스님이 궁금하시대요. 뭐 하나. 그래서 저희 그게 아니고 저희 스님하고 송강사 간다니까 다 온다는데요. 그냥 뭐 프로그램 그런 거 없고 그냥 가신다니까 다 오고 싶대요. 그냥 되게 막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막 웃으면서 너무 웃긴다 막 이러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원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가? 보통은 이제 템플스테이 자체에서 프로그램 짜주기도 하고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하기도 하고. 우리 그때 갔을 때도 거기 수신교 배우는 스님들 와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일단 가서 생각하자. 근데 스님이 정말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나는 예전에 갔었어도 송강사 탑이 없는 줄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법당 앞에 대법당 앞에 그게 없어 탑이. 그 왜 그렇다고요? 없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스님 여기 탑이 없는데 뭐라고 왜 해요? 없냐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렇게 물에 뜬 연꽃 형상인데 거기 탑을 놓으면은 연꽃이 가라앉는데 지형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탑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 한 가지 이유는 그 산이 굉장히 돌이 없는 산이래요. 그래서 큰 돌이나 탑을 지을 만한 돌이 없는 산이어서 옛날에 탑을 옮길 수 없는 상황에 그랬을 것 같다고. 그 만약에 돌이 없었다면 그 뒤에라 돌이 했을 텐데 뭔가 근데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거기 모양이. 아마 형상이 물에 뜬 연꽃 형상인데 그 탑을 사오면 이렇게 눌린다고 했다고. 탑이 없는데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저는 몰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인사 송강사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송강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암하고 산은 어떤 차이예요? 무슨 규모의 차이인 거예요. 암은 보통 이게 조그만 거를 암자라 그러죠. 보니까. 근데 이제 큰 군사를 끼고 있는 암자들이 같은 경우에는 해인사가 경찰로 있으면은 주위에는 산에 암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막 풀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스님도 몇 명 없고. 하여튼 이번에 되게 저는 추진했는데 마스터가 허락해 줘서 너무 고맙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한테는 큰 추억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 찍으러 가요 사실. 우리 생각만 남았다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 절이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사진을 찍을 데가 없어요. 멋있는 데서 좀 찍어야 되는데 우리 막 미국에도 절이 너무 모양이 안 예뻐가지고 그 대만에 그 불광사 있잖아요. 불광사 엄청 크잖아요. 그거 알아요? 대만의 제일 큰 절 불광사. 근데 그 미국에 브랜치가 있는데 우리 절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설해사라고. 우리 단체로 가서 사진 찍고 왔어. 왜냐면 우리는 절이 너무 다 절처럼 안 생겨가지고 너무 겉모습이 너무 수려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사진 친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거긴 샌프란시스코. 그것도 교회 건물이잖아요. 근데 안 자체는 엄청 안에는 그런데 막 작아요. 이렇게 네. 막 한국 절 가면은 제 옛날에 좀 창피한 것까지는 아닌데 말로 창피하다 하는데 막 이렇게 스님 모시고 어디만 가면은 와 저 스님 화장실이라니까요. 창피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보통 들어가면 입구에 제일 먼저 보이는 기와장 있잖아요. 그게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보통 국가보조금으로 되게 잘 지어놨다. 그래서 어디만 가면은 스님 우와 스님 창피해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은데. 네. 화장실. 되게 웃겼어요. 옛날에 뭐 관음사, 제주도 관음사 갔을 때랑 막 대행사 갔을 때랑 막 큰 절 막 가니까 막 미영사도 같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막 그다음부터 안 말하시니 창피하다고. 우와 막 웃겨가지고. 근데 옛날에 노산사밖에 없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나라 큰 절 화장실보다 우리 절이 작으니까 기와장도 없고 되게 막 스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막 그 왜 절 들어갈 때 고찰 같은 데는 돌다리 막 있잖아요. 와 돌다리 이거 가격이 얼마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절 하나 짓겠다. 막 이러면서 가난한 절이에요. 이것도 우리 절에 비하면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는 진짜 절이 다 절처럼 안 생겼어요. 진짜 딱 우리 스님은 약간 그런 거예요. 뭐 보산사도 처음 하는데 불상 안 놓는다. 불상이 명상 못 하니까 사람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건 나중에 하면 된다고. 사람부터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냥 사람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진짜 막 후지후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못하고 제대로 된 절에서 출간한 적이 없으니까 보산사 왔는데 월명사 지견 스님 오셨나? 하여튼 어떤 그 스님이 다른 스님이 하여튼 왔는데 한국 스님들이 이렇게 열악한 데서 어떻게 사냐고 막 불쌍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악한 거지? 잘 몰라.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약간 분당에 와서 살다 보니까 진짜 열악하긴 열악한 것 같아. 막 자고 나면은 벌레 4가지 나와요. 막 그 건물이 좀 부실해가고 시골이고 하니까 막 하여튼 그랬는데 추억인 것 같아요. 네. 막 자고 나면 청개구리 뛰어가고. 선생님 가봤잖아요, 옛날에. 엄청 높다. 넓은데 이거 그냥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열악하죠. 왜냐면 실내 같은 느낌이 안 나요. 그죠? 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싶을 거예요. 친구는 울고 갔는데 나보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반갑고 우리 열심히 정진하고 10월에도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